기억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찬바람이 불다가 햇살도 비치다가 그러다가 공기가 무겁다가 아주 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요, 제가 우리 신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신재기 교수님의 수필의 자폐성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요. 잠시 보다가 그 일부분에 오늘 이걸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필은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글쓰기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이기에 자신을 이야기하는 수필 쓰기는 어려울 것이 조금도 없을 듯 싶다. 그러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수필은 작품 속의 경험과 생각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독자가 코앞에서 직시하고 있는 국면에서 수필가를 은폐해줄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살짝 몸을 숨기려고 소설의 방법을 빌려오기도 하고 형식적 실험을 시도해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투명한 노출에서 오는 두려움을 덜기 위해 수필가는 자기 스스로 가면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수필적 자아로서 페르소나다. 그런데 페르소나는 언제나 윤리적 완벽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자신의 윤리적 결함을 감추려는 것이다. 감춘다는 것은 감추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다. 감춰야 할 것이 많을수록 페르소나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윤리의식은 약화한다. 즉, 수필적 자아가 윤리적 모습을 취할수록 비윤리적 면모를 보인다는 뜻이다. 우리 주위에 윤리교과서를 지향하는 수필이 넘쳐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윤리성이 상실되었음을 말해준다. 오늘은요, 이렇게 신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필은 나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포장해버리고 많은 페르소나가 존재해버리는 가면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윤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다들 윤리적으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수필 초기에 글쓰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동민 선생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언니와 또 할머니와 있었던 얘기들을 작성해 가면서 그 속에서 나에 대한 것을 아주 온전하게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해서 작성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얘기들을 그걸 아우러서 변화시켜 나가는 형태였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내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고, 수필에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 생각을 제가 잠깐 했네요. 우연히 묵은 책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 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잘 표현해서 글쓰기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페르소나의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과거는 모든 게 나는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근사하게 포장이 되어서 글로 나열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특정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글이라는 건 탄생이 되어버리면 읽는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그 속에서 푹 빠져서 저희가 감정적으로 감동하고 느끼고 즐기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자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희열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글 쓰는 이가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이 포장이 되거나 약간 변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올바르고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의 여러 대화 속에서 또 좋은 해답을 찾아 나가면서 내 글도 적용을 해보고 또 한번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과거의 지난 얘기만 경험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는 수필에 대한 연습을 하는 참이었어요. 그럴 때 항상 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끝에 달린 그 생각을 글로 옮겨오는 그 과정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사고를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굉장히 신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수필이라는 것,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끝에 생각을 따라 글로 옮겨가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장면을 보면 사진을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찍힌 것을 보고 싶을 때 늘 이렇게 되새기면서 보면서 그때 그 느낌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글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라본 그 장면에서의 느낌, 또 그 모습에서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글이 되었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늘 글이 되는 그 과정이 시선의 끝에 달린 생각이 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글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글쓰기에서 나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까 가능하면 나의 본질 그대로 진실하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걸로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가면을 조금 더 드러나지 않게, 가면을 쓰지 않고 그대로 독자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좋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와중에서도 제 마음이나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이런 것 또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여전히 제 채널에 대해서 뭔가 아주 특별한 아주 스마트한 내용의 어떤 전달은 없고 무슨 자기 개인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수필을 공부를 할 때 이런 어떤 특정한 그것이 아니어도 수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얘기들을 누군가와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려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또 내가 그런 걸 영상이라던가 다른 매체를 통해 찾아도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혹시 글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속내를 나 생각과 같을까 다를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구나에 대한 그런 수다 힐링의 개념으로 저는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묵은 책을 꺼내보다가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글쓰기, 페르소나, 가면, 시선의 끝에 달린 생각의 글까지 연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예요.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다독이시고 건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